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에스코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9663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3일 2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에스코넥은 약보합권에서 주가가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폰용 또는 IT 기기용 금속 가공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고객사로는 삼성전자나 이런 이제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금속 부품, IT 기기 금속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 SDI에는 2차 전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력은 이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금속 가공 부품이 되겠고, 전체 매출의 95%가 이 금속 가공 부분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죠. 이 금속 가공 부품은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이런 이제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에 탑재가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탑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워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IT 기기에도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금속 가공 부품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코넥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에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게 힌지인데요. 이 힌지라고 하는 거는 폴더블 폰에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금속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그 다음에 삼성의 폴드 3, 요 제품들이 다 뭡니까?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이고, 이제는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가 안 나옵니다. 노트가 안 나오는 대신에 이 Z 플립하고 폴드 3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폴더블 폰으로 점차 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나왔는데, 갤럭시 Z 폴드 3의 양산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월 달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 양산 시작, 폴더블 폰 대중화의 시대를 연다라는 기사가 연이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KH 바텍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에스코넥도 결국에 이제 폴더블 폰에 장착이 되는 힌지를 2분기부터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 출시를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힌지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들의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장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본다면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한편의 생각도 있는데, 뭐 오늘 흐름상에서는 별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네요. 사실 이 종목이 참 재료는 많아요. 재료는 많은데 제일 아쉬운 게 좀 수급인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딱히 누가 모아간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이걸 이제 기간별로 따져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64만 6천 주를 샀고, 최근 두 달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산 게 없습니다. 최근에 3개월 기준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6개월 기준으로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뭔가 물량을 모았다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단타 친 거죠. 어느 정도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지금 다시 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 쪽에서 포트에 담아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고, 그러나 이 종목의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두고 본다면, 방향성은 정말 이제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정도 이런 관리를 좀 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여서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 위로 가면 2,500원에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뭐냐면 이 2,500원대가 매물대나 저항대가 상당히 많은 구간이죠. 근데 이 저항대를 처음에 도달했을 때는 빠른 속도로 내려왔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빠른 속도, 세 번째는 조금 완만하게, 이번째 네 번째 가는데 확 밀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훅 밀렸고 훅 밀렸는데, 최근에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뭐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가 마무리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수렴을 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올 것 같은데, 아래로 나올 이유는 뭐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위로 그래도 슈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대는 2,500원이죠. 2,500원대의 저항대에서 지금 돌파를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누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에서 갑니다 아니면 누릅니다,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뭐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뭔가 이 에스코넥을 밑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오셨던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 흐름만 훼손되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이 이제 이 자리나 이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는 없죠. 사실 눌러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죠. 지지 라인에서의 매수를 잡고 저항 라인에서의 일반적인 매도를 잡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주가의 위치가 지지인가 저항의 자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답은 딱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이 구간을 좀 돌파하거나 돌파 이후에 안착해서 이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만들어 놓거나, 일단은 뭐 돌파하는 게 제일 좋겠죠.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갈림길, 조정이냐 슈팅이냐의 갈림길 속에서 눌러준다면, 혹시 조정이 나와서 눌러준다면 이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을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2,500원이 대응의 영역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기적인 이평선,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상방이고요. 상승 흐름들 유지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흐름도 5일선과 11선, 21선이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 또한 상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2,500원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쉽지만 여전히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2,5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제도 두들기고 엊그제도 두들기고 오늘도 두들기고, 근데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꺾이진 않아요. 꺾이지 않는다는 거는 뭐 매도 물량이 좀 안 나온다거나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사실상 계속 두드리고 있지만 밀리진 않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가 사전에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소화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매물 부담감이 없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결국에 이제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8월 달에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전에는 한 번 정도 그래도 액션을 한번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에스코넥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는 방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돌파가 될지 아니면 눌렀다 갈지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부분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흐름에서 사모펀드나 아니면 이제 투신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딱히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아서 투신도 그렇고 뭐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이때 84,000주 들어오고 나서는 더 이상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얘네들이 조금 그래도 들어온다면, 지난번에도 이때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슈팅 나올 때 사모펀드 다 팔고 나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얘네들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와 준다면 이 물량에 대한 신뢰도는 가져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모펀드나 뭐 투신이나 이런 쪽에서 완전히 진짜 깜깜무소식이니까 딱히 그런 부분에서의 상승 포인트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과의 싸움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시간은 이 갤럭시 Z 폴드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시점에 뭔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희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게 되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이걸 이제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동시에 제공이 되고요. 이건 로그인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에스코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